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룻밤 사이 오늘 오전까지 376명 늘었고요. 이제 잠시 후에는 오후 집계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처럼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신천지 교인 관련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확진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당분간은 이 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18번째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용 성균관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이제 잠시 후면 오후 집계 현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오전까지 어제에 비해서 370여 명이 더 늘었고 3,526명까지 지금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이 확진자 급증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신천지 교회를 조사를 한 지가 이제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 유증상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고 아직도 검사를 대기한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서 검사에서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양성 결과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 전에 아직 잠복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감염시킨 분들이 좀 더 걸린 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유의해야 되고 앞으로 좀 당분간은 좀 더 확진자 수가 증가가 계속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 18번째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80대 노인이고 뇌경색과 고혈압, 또 당뇨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대부분의 사망자 중에는 이렇게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이 많았었는데 특히 어떤 분들이 주의를 해야 할까요? 네, 저희 몸에는 중요한 장기가 이제 예. 심장, 폐, 신장, 간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 또 고령이 될수록,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될수록 그런 지병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특히 외부의 외출을 좀 예. 자제해 주시는 좋고요. 당분간은 자제해 주시고 가족분들도 그분들과 이제 접촉을 좀 줄여드리는 게 좋고, 왜냐면 나갔다 온 다음에 감염이 돼서 와서 감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기본적인 손 씻기와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가게 된다면 마스크를 잘 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도 언급을 해 주신 대로 이제 신천지 관련 확진자 수도 많고 또 그만큼 조사를 받는 분도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네. 지금 조사하는 동안 확진자 수 늘어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물론 저희가 이제 조심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긴장 갖고 조심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일주에서 열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조심하고 시작했다는 거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좀 더 사람 많은 데를 피하고 서로 간에 이제 접촉 마스크를 잘 끼고 이런 예절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점점 추세는 줄어들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기존에 감염된 분들이 증상을 나타내고 이제 확진되는 경우가 좀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신천지교회 신도 중 일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우한에 다녀왔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신천지 교회 내 감염 경로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계기로 연관성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저희 31번 환자부터 이제 정확한 역학관계가 증명되지 않고 환자 수가 급증하게 됐었는데요. 그걸 지금 뭐 신천지 교회 환자가 중국에서 들어온 걸 확인함으로써 뭐 약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2차, 3차 감염, 이제 4차 감염이 나오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찾는 것이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환자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은 어쨌든 서로 간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기침 예절이라든지 그런 걸 좀 접촉을 피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의료진들이 잘 치료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빠르게 환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게 잘 치료하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저희가 좀 우려를 하는 대로 대구 경북 지역의 지금 확진자 수가 지금 계속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다 네네. 보니까 병상 부족 문제 이 부분이 계속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좀 구분해서 네.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갑자기 환자가 늘다 보니까 이제 치료 시설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경증 환자들은 지금 입원 대기를 하면서 집에 있는 경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서울대병원 인재원 문경에 있는 인재원을 그 경증 환자 수용 시설로 제공하기로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대병원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 비슷한 시설들이 좀 제공될 것 같고 경증 환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설을 통해서 경증 환자들도 좀 안전하게 좀 병원은 아니지만 병원에 준하는 시설 속에서 좀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전 오후 3시에 중앙임상위원회가 중국 사례를 통해 밝힌 자료를 보면요. 중증임에도 37.5도가 안 되는 환자가 4분의 1이나 되고 또 단순 흉부 X선 검사로도 중증 환자를 놓칠 수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의사로서 어떤 종합적인 판단 아래 다르게 또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의심되는 환자가 네. 있다고 하면은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태여서 그런데 그게 개인 병원들까지 좀 확장을 하다 보면은 의료 자원이 조금 지금보다는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부 쪽에서 좀 환자를 분류해서 병원을 분류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병원들을 좀 가용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좀 비슷한 병원이 아니더라도 병원에 준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을 빨리 좀 세팅을 해서 네. 환자들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좀 거기서 머물면서 좀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의료 인력들도 조금 더 집중화 시켜가지고 환자들이 좀 더 안전한 마음으로 좀 치료받고 좀 관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네. 지금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많은 환자가 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좀 느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환자를 치료하는데도 급하고 네네.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환자들을 진단하는데도 좀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근데 좀 통계센터 쪽에서 빠르게 좀 세팅을 해서 좀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앞으로 더 늘어난 환자에 대한 대비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경증 환자의 경우는 물론 뭐 병원이 충분하다면 이제 병원에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럼 다른 격리 시설, 뭐 공공 시설도 좋고요. 네. 혹은 또 자택에서 격리하는 거 이런 것들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택에 격리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일단 네. 가족들의 문제가 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전화로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이제 뭐 며칠 전에 사례도 있었지만 자는 사이에 좀 잘못되신 분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좀 일단 진단을 받고 의심되는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건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집에 격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체계적인 네네. 관리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리고 대응도 되지 않고 예. 만약에 병원이 아니고 병원에 준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발견되면 빠르게 대응을 해서 환자를 구할 수가 있는데 집에서 뭐 발견되거나 하면은 좀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네. 대응이 느릴 수 있어서 가능하면 경증 환자들도 좀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빨리 확충을 해서 또 모니터링 장치를 통해서 알람이 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람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는 의료진이 출동해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가 치료를 네.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가까운 병원을 옮기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 네, 그 경증 환자, 중증 환자를 또 구분을 잘 해야 될 텐데 네네.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기저질환도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나이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CT 사진. CT 사진을 통해서 폐가 어느 정도 상태가 안 좋은지 물론 증상만으로는 CT 사진하고 지금은 좀 매치가 잘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증상은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증상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CT도 찍고 그다음에 그럼 기저질환 증상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중증, 경증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가 격리한 상황에서 의사가 전화로 이제 증세를 파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의사가 파악하긴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예. 의료 인력이 연락해서 파악하고 있을 텐데 너무 많다 보니까 파악에 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간 딜레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바로 연락이 안 되고 뭐 통화 중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연락하는 인력도 일단 확충이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약간 그분들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을 확충을 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바로바로 모니터링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손에 뭐 산소 포화도라든지 뭐 호흡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의료진이 바로바로 알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좀 시설 구축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병상 부족 문제라든지 지금 의료진도 상당히 좀 부족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각 지역 간에 조금 어떻게 협업을 한다라든지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중보건 의사들이 먼저 네. 배치가 돼가지고 대구 경북 쪽으로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공립병원 쪽에서 이제 약간 뭐 인력 인력은 없겠지만 좀 인력을 좀 더 재배치해서 좀 보내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의사협회를 통해서 이제 의료진들을 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재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다들 바쁘고 생업 네.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여유가 되는 의사들 경우에는 좀 네. 자원을 통해서 좀 대구 경북 지역이나 아니면 필요한 지역으로 가서 환자를 돌볼 수 있게 상황이 좀 준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전국적으로 이게 감염자 수가 늘게 되면 더욱더 이제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대구 경북 이외 다른 지역으로의 어떤 감염자 수 확산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네. 조금 증상이 없거나 이제 거의 뭐 없다고 느낀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감염을 잘 시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이 워낙 전염력이 강하고 증상이 경한 경우도 많아서 전파가 좀 빠른 상황인데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회사들도 재택근무를 많이 권하고 있고 지금 밖에 물론 뭐 경기를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일단 이 병의 전파를 막는 것이 1순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간의 접촉을 좀 피하고 모임 같은 걸 피하고 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예배라든지 뭐 종교 활동을 좀 하는 것도 조금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해서 서로 만나는 일을 통해서 전파되는 일을 막는 것이 그러니까 확산의 고리를 끊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누적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대구 2,705명이고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555명인데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걸 놓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조사를 해야 할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신천지 교회 출신 예. 분들이 좀 증상이 있는 분도 많고 거기에서 집단 감염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다른 그분들과 또 만난 일반 분들도 있을 거라서 지금 그분들을 또 통해서 또 모르는 사이에 또 감염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천안에서도 그 운동시설 통해서 좀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지금 이 바이러스 특징을 보면은 한 명이 감염되면은 그 밀폐된 공간에 있는 분들이 쉽게 감염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다른 지역에서도 감염자들이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시설들을 구축하고 있는데 뭐 드라이브스루 뭐 검사소라든지 그런 데 통해서 의심되는 사람들이 좀 확진을 받고 그분들 주변의 접촉자들도 또 움직임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나고 접촉하는 걸 좀 제한함으로써 이제 서로 질병의 전파가 되지 않도록 좀 예. 서로 조심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얼마나 빠르게 됐을 때 얼마나 확산이 빨리 잡히고 그다음에 남은 감염된 분들을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이 사태가 좀 종식이 될 것인가가 결정될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눈에 띄었던 것이 이제 퇴원을 했던 분이 이제 다시 양성 판정 재확진을 받았잖아요. 네네. 예. 지금 그 분에 대한 어떤 재발의 원인은 어떻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바이러스가 불활성화됐다가 그게 다시 예. 재활성화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재감염은 아니고 그분이 뭐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재감염은 아니고 단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하고 퇴원을 했는데 다시 재활성화돼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검사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걸 좀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매우 드문 케이스고 이번이 뭐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직 뭐 퇴원 기준이라든지 뭐 그런 걸 바꿀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퇴원 기준을 바꿔야 될 수도 있을지 아니면 네. 검사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더 나은 검사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생각하는 그 경우입니다. 바이러스가 그렇다면 완전히 사멸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검사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네. 이제 우리가 검사하는 게 바이러스를 그 유전자를 이제 증폭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게 증폭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 증폭이 안 될 정도로 적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또 불활성화돼서 불활성화돼도 뭐 나올 수 있는데 매우 미비한 정도로, 그러니까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바이러스 다시 좀 활동을 나타내서 증상을 나타낸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면역력 저하도 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매우 바이러스 적은 상태에서는 네. 사실 우리가 감염이 안 되고 다시 예. 그냥 이겨낼 수가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워낙 적은 양에서도 그분이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면역력의 좀 저하로 인해서 아주 미량의 바이러스로도 좀 증상이 다시 나타나고 재활성화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다들 걱정하는 게 뭐 에이즈처럼 한 번 걸리면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발병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예. 때문에 그런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은 이번 발생한 케이스는 매우 특별한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도 보고되긴 했는데 아마 검사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한계로 인한 걸로 생각되지 우리 뭐 이게 계속 남아서 나타났다 없어졌다 할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퇴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모니터링 기준까지를 더 강화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만약에 퇴원 기준에 이런 걸 너무 네. 또 바꾼다고 하면은 또 불필요한 또 입원 기간이 증가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명의 환자가 나타난 걸로 바꾸긴 어렵고 다시 검토를 하고 뭐 검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당장에 뭘 바꾸진 못하지만 지금 검토를 통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을 할 것으로. 교수님 보시기엔 어때요? 좀 퇴원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환자가 좀 적다고 하면은 네. 그걸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도 있는데 지금 상태는 사실 의료 자원이 되게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너무 끝없이 볼 수만 또 없는 상태고 네. 또 그렇다고 너무 또 퇴원시켜서 그 환자가 감염을 일으키게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검토를 통해서 당장 바꾸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이 기준을 정한 이유는 이 기준이 가장 낮다고 생각해서 정한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바로 바꾸기보다는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를 좀 더 네. 면밀히 관찰해야 될 것 아직은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뭐 흔한 사례는 아니니까요. 네, 조금 더 맞습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생후 45일 된 신생아가 확진 네.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아이가 너무 어려서 혹시 치료에는 어떤 치료 방법을 쓰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근데 다행인 거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네. 그 감염된 소아를 봤을 때 증상이 경한 경우 거의 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찰하기로 했고요. 이 아이 경우 너무 어리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병원에 간 경우에 면역력 때문에 더 네. 다른 병에 감염될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 집에서 부모와 함께 좀 격리하면서 보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병원으로 이송해서 아이에게 이제 맞는 치료라는 거는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호흡곤란이 나타나면은 뭐 산소 치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일단은 아이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좀 이 어린이라든지 나이가 어린 분들은 증상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네네. 부분은 맞는 이야기인 겁니까? 현재로서는 추정한 거는 그러니까 증상이라는 거는 이제 바이러스 자체 특성과 네. 그걸 받아들인 그 사람의 그 환자의 그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이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면역 반응이 오히려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뭐 증상도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조금 약한 것이 오히려 면역 반응을 크게 일으키지 않아서 증상이 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확진자의 80%가 의학적 처치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라고 하는데 사실 증상이 가볍다는 게 어느 정도인 건가요? 증상이 가볍다는 거는 뭐 약간 뭐 목 아픔이 좀 예. 있다든지 뭐 기침이 심하지 않고 열이 뭐 37.5도 이하의 라든지 뭐 38도가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상태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약간 면밀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상태긴 합니다. 네,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좀 이제 뭐 열이 좀 난다라든지 네. 기침이 난다라든지 이러면은 요즘 같을 땐 특히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일단 133부로 전화를 하는 게 가장 뭐 적절한 방법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네. 겁니까? 일단 본인이 그 뭐 해외에 최근 뭐 14일 내에 뭐 중국 지역이나 아니면 뭐 지금 발생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한 지역 갔다 온 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뭐 신천지 신도나 자기가 알기로 뭐 어떤 접촉자, 그러니까 감염자 접촉한 게 없다고 하면은 일단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기나 뭐 독감이나 이런 것도 감염될 수 있거든요. 이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제 집에서 관찰해 볼 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 환자가 몰리다 보니까 예. 검사도 어려움이 겪고 있고 네. 그래서 가능성을 갖고서 진단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도 가능성이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먼저 검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물론 그분들 중에서 이제 중증에 이제 뭐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좀 상태가 안 좋아지든지 하면은 바로 병원을 가야겠지만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고 증상도 약하다고 하면은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서 열이 뭐 38도 이상 오른다든지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고 하면은 1339나 지역 보건소 120으로 전화해서 네.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빠른 것인지 확인을 하고 가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앞서 저희가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 말씀 나눴는데
그 실제 이제 그렇다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검사를 할 때 그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선별 진료소에 가서 이제 네. 증상이라든지 이런 본인의 그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코나 입을 통해서 면봉을 집어넣은 다음에 좀 이렇게 좀 구역질 날 수 있는데 집어넣어서 좀 긁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요. 그걸 그거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가래를 좀 뱉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밀봉한 다음에 네. 검사소로 보내가지고 유전자를 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지 증폭시켜가지고 검사를 보게 됩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데 8시간 이렇게 걸릴 수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 검사할 양이 많다 보니까 네. 좀 하루씩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검사 시스템이 상당히 좀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네네. 맞는 말입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좀 네. 검사 시약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검사 양이 되게 많고 저희가 지금 시간도 상당히 좀 네네. 네, 신속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지금 빠르게 검사할 수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확진자 수가 빠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하고 있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좀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거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또 정부가 전신 방호복이 아닌 이제 가운 사용을 권장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네네. 사실 뭐 진단을 하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호흡기나 이제 면봉으로 목에 깊숙이 이제 네. 넣어서 검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다 네네. 보면 이제 기침을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전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네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간에 혼선이 있었지만 예. 제가 알기로는 레벨 T, 예. 레벨 T라는 거는 얼굴에 국을 끼고 예. 마스크 끼고 그다음에 전신 가운을 한 다음에 손에 장갑하고 예. 발에도 이제 신발도 막는 이렇게 예. 그걸 장착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가운 같은 경우 그냥 일반 가운 같은 경우는 목 부분이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구역질을 검사할 때 구역질 알 수 있고 예. 기침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의료진이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갑자기 뭐 어떻게 싹 피할 예. 수가 없으니까 맞을 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목이나 이런 데 묻었다가 물론 뭐 잘 소독하고 닦겠지만 조금 묻어서 올라간다든지 예. 뭐 이렇게 하면은 의료진도 감염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의료진 감염자 수도 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좀 증가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진이 감염되었을 때는 손실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예. 치료를 할 수 없게 되고 지금 다른 또 대체 의료진을 구하는 게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의료진이 감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호를 특히 목 부분이나 이런 데를 보호할 예. 수 있는 가운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레벨 D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그 뭐 등급이 나눠져 있나 보죠? 네네네. 네, 그 어떤 식으로 그게 이제 구비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레벨 D 같은 경우는 이제 메르스 때 그때 네. 이제부터 이제 하게 된 건데요. 그때 보면은 왜냐면 메르스가 워낙 사망률이 높고 위험한 질병이다 보니까 그리고 의료진 감염이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병원 내에서. 그래서 그때 환자를 보게 되면은 전신을 좀 더 이렇게 보호하고 나서 검사를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도입된 것이고 아까 말했지만 거의 전신을 다 가린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눈 가리고 마스크로 입 가리고 온몸을 다 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의료시설에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감염된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네. 코호트 격리 조치를 취하게 되잖아요. 네네. 코호트 격리 조치의 의미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아까 말했지만 접촉을 통해서 네. 사람들이 예. 감염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접촉할 수 있는 그리고 안에 있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뭐 감염이 너무 많이 됐다 봤을 때는 접촉이 외부로 접촉을 시키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거기 있던 분들을 다 못 나가게 하고 있던 생활을 하는 거고 물론 그 안에서도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과 감염자와 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섞이지 않게 좀 분리를 해가지고 네.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환자가 확진될 때까지 확진한 환자와 안 걸린 환자가 확진될 때까지는 네. 못 나오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지내게 하는 게 코호트 격리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뭐 교회나 종교 시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큰 쇼핑몰도 그럴 거고 이렇게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어떤 뭐 행사를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는 게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아까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도 네. 있지만 네. 경제와 지금 방역 이 두 부분 때문에 같이 양립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서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좀 활동 제한을 좀 하는 게 필요하고 물론 어쩔 수 없이 활동해야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사람들이 접촉을 좀 피하면서 그러니까 많이 모여야 되는 뭐 모임이라든지 뭐 집회라든지 뭐 아니면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당분간 한 몇 주라도 좀 제한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감염되신 분들은 치료를 받고 새로운 감염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확산의 고리를 막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 만나는 걸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병원, 대형 교회뿐만이 아니라 당분간은 운동하면서 이제 헬스장 같은 네네. 경우에도 좀 당분간은 피해야 되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특히 운동할 때는 뭐 숨이 거칠어지면서 예. 좀 더 호흡기를 통해서 비만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운동하는 곳들이 좀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그 나온 비말들이 튀면서 또는 운동기구에 묻었다가 다시 또 만지면서 예.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서 최근에도 뭐 천안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동시에 감염이 됐거든요. 그래서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밀폐된 공간은 특히 피해야 되고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스크 얘기도 저희가 뭐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 쓴 거를 또 써도 괜찮은 건지 예, 그리고 뭐 면 마스크를 이용하는 분들도 뭐 계시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고요. 네네. 마스크를 착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네네.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크게 보면은 네. 필터가 있는 마스크와 필터가 없는 마스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 마스크라든지 뭐 부직포 마스크 같은 거는 필터가 네. 없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KF8094, 뭐 N95 이런 것들은 필터가 있는 마스크입니다. 근데 필터가 있다는 거는 이제 몇 퍼센트, 뭐 8094 이게 80%, 94%뭐 크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런 거 막아준다는 건데 필터가 없는 마스크 경우는 일단 큰 덩어리를 막아줄 수 있지만 숨 쉬면서 비말 같은 것들은 면 사이를 통해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자기가 나가는 것과 막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준다는 의미에서는 면 마스크나 부직포 마스크도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KF80 정도는 일반인 경우에는 왜냐면 더 높아질수록 필터가 세다 보니까 숨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사람들이 자기가 난 KF94 썼는데 안 힘들다 이런 분들은 잘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코 사이라든지 이런 데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네. 일단 손을 잘 씻고서 마스크를 껴야 되고 마스크를 갖고서 잘 펼친 다음에 네. 귀에 걸거나 아니면 머리가 작으신 분들은 뒤 연결고리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고리로 되거든요. 이제 고정하면 되죠. 그렇게 네. 고정하고 네. 그다음에 고정세 부분이 이제 코로 가게끔 해야 되고 네. 거꾸로 쓰면 또 고정세 부분이 아래 가서 쓰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딱딱한 고정세 부분이 위로 가야 되고 코 부분을 잘 눌러서 이 옆에가 새지 않도록 잘 네. 맞춰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잘 잡은 다음에 숨쉬기를 해봐서 숨쉬기 좀 불편한지, 그러니까 뭔가 쑥쑥 들어온 데가 없는지, 빈 공간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공간이 공기가 들어온다는 거는 비말도 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마스크를 쓰는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써야 되고 그거는 새는 공간이 없는 걸 확인하는 데서 이제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저 쓰고 벗을 때 저도 모르게 자꾸 이제 마스크 입 앞쪽을 자꾸 이제 만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 부분을 만지는 것은 금해야 되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네. 이 마스크가 겉에는 오염됐을 수 네.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저희가 감염됐을지가 모르는 게 무슨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뺄 때도 가능하면 이제 귀 쪽으로 빼시고 끈 쪽으로. 네, 네. 아까 재활용 얘기하셨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일단 재활용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8시간 이상 8시간 정도까지 사용하길 권하고 너무 습할 경우에는 바로 버려줄 것을 권하고 있는데 지금 마스크 부족하다 보니까 재활용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가능하면 재활용 안 하는 게 좋고 재활용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네. 가능하면 이제 마스크를 잡지 않고 귀에서 풀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좀 그것도 꾸기거나 또 하면서 필터가 망가질 수 있기 비닐 때문에 포장에 넣는 게 좋겠군요. 다시 또 혹시나 쓰려면. 네네네. 네. 근데 이게 또 안 만지고 또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약간 네네. 걸어두면서 이제 좀 걸어두는 네네. 거? 오히려 이제 이 모양대로 걸어둔 다음에 쓰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왜냐면 그 무너지지 않게 뭐 막 그렇죠. 묶거나 거기 또 네네. 그 비닐 포장에 넣으려면 또 얇게 또 접어야 되니까 그죠. 예, 그거보다는 그 지금 펴진 그 상태로 네네. 걸어뒀다가 다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제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손 소독제도 말입니다. 이게 네네. 또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네. 뭐 비누, 뭐 폼클렌징 이런 걸로 씻어도 되는지 그것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네네. 그것도 조금 궁금해하더라고요. 원래는 네. 그 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비누 안에 이제 계면 활성제가 있어서 바이러스를 분해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불활성화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30초 이상 꼼꼼하게 이제 이 손톱이라든지 이런 데 뭐 구석구석 다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물론 손 소독제를 바를 때에도 네. 손 소독제 경우는 이제 60에서 80% 정도의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 있으면은 또 바이러스를 불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좀 꼼꼼하게 좀 이렇게 닦아주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말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사실 네. 말리면서 이제 살균 효과를 살균이라기보다 뭐 바이러스 불활성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말려주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일단 그럼 씻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건가요? 1번은 일단 씻는 것이고요. 네. 네, 씻는 것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좀 꼼꼼하게 씻는 것이 그냥 씻기만 했다. 난 알코올보다 낫겠지라기보다는 네. 네, 꼼꼼하게 씻었을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뭐 세면대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예. 알코올 통해서 꼼꼼하게 좀 손을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위생 수칙을 지키면서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란이나 이탈리아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지금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계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네네. 혹시 추후에 뭐 세계보건기구나 국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공유가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니, 지금은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예. 있는 상황이고요. 백신의 경우에는 제가 뭐 빠른 회사의 경우에는 지난 1월에 이제 유전자를 분석한 다음에 4월경에 이제 치료제가 백신 약이 나올 거로 생각되는데 그거는 이제 치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상 시험용입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또 몇 달 걸리고 그다음에 이상 시험을 하고 또 걸릴 거기 때문에 백신은 조금 빨라도 내년 뭐 돼야 될 것 같고 네. 더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뭐 말라리아 치료제라든지 예. 뭐 에이즈 치료제를 통해서 좀 치료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치료제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이게 검증이 정확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제는 말 못 쓰는 거거든요. 예. 뭐 한 10명 중에 한두 명 효과가 있었다고 치료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치료제로서 쓰이는 것들은 있고 지금도 뭐 에볼라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일본에서 쓰였던 신종플루 때 쓰였던 아비간이라든지 이런 약들이 후보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긴급히 도입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걸,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영 성균관대 의과대학 외래교수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된 얘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